슈룹이라는 드라마 내용에 세자를 죽인 독이 간수라고 나오는데, 간수는 두부를 응고할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부 속에 들어있는 것도 우리가 먹는 건데 간수에 독이 있다면 간단하게 두부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간수를 지속적으로 먹게 된다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간 독속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요, 간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조선 후기에 각종 범죄에 대해 기록한 판례집인 심리록에 의하면요, 간수가 여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마셨던 대표적인 독약으로 저술되어져 있습니다. 간수는 독성이 강해서요, 중독이 되면은요, 입이 짜서 목이 마르고 배가 아프고 몸이 구부정하여지고 다리가 오그라들어서 죽게 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조선 정조 때 간행된 법의학서 중수무원록에는요, 간수를 마시고 죽은 시신의 모습을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손톱과 발톱이 문드러지며 가슴에 손톱 자국이 있다. 얼마나 통증이 심하면 땅에서 막 구르고 스스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했다고 표현됐을까요? 간수가 독으로 작용했던 이유는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었을 경우와 간수의 여러 성분들의 농도가 아주 진했을 경우입니다. 간수의 대표적인 성분은 염화 마그네슘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다음으로는 황산 마그네슘, 그리고 제설 작업 때 자주 사용하는 염화 칼슘도 함유되어져 있고요. 조선시대처럼 간수를 한 사발 마시면 이 양이 5000mg 이상에 이르게 되면요, 고마그네슘 혈증으로 저혈압이라든지 구토, 안면홍조, 장폐색, 의식장애, 횡문근 융해증, 호흡곤란, 심장마비 등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심장에 치명적인데요. 혈액 속의 높은 농도의 마그네슘은요,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전조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마그네슘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심장 박동수가 불규칙해지다가 심정지를 초래하게 됩니다. 거기에 독성이 강한 중금속 등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요, 더 치명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고기동 교수님은요, 염전에서 막 나온 소금에는요, 불순물로 비소 등의 독성 물질들이 포함되기도 해서 당시에는요, 간수가 유독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간수는 반드시 불순물을 일정 농도 이하로 정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두부를 드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일염 자체는 먹는 소금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간수를 빼야 천일염으로 드실 수 있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두부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1962년 식품위생법이 제정되면서 식품 첨가물 공전에 지정된 고시된 기준과 규격에 맞는 식품 첨가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천연 간수는요, 해양 오염 등의 이유로 식품 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 일본의 해양 오염수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두부 응고제로 지정된 첨가물은요, 글루코노 델타 락톤 염화 마그네슘이라든지 염화 칼륨,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륨, 조제 해수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6가지 뿐이고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간수는요, 인위적으로 제조된 것이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이런 간수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두부를 제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두부를 선택해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도 나는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두부를 잘게 자르셔서 물에 오랫동안 담가 두시면 됩니다. 끓는 물에다가 살짝 두부를 데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간수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습니다. 두부를 사실 때 원래 담겨져 있던 물은요, 반드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물을 드신다고 해서 큰일 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두부 제조 공정에서 충분히 물에 담가 두었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간수는 거의 다 제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부도 연두부, 순두부, 모두부 종류가 많은데 정확히 차이점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두부들은요, 모두 수분 함량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질을 제거한 끓인 콩물에 간수를 넣게 되면요,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두부인데요. 이때 두부만 살짝 건져내면 순두부가 되는 것이고요. 건져진 순두부를 틀에 넣고 수분을 조금 제거하게 되면 연두부가 되는 것이고, 수분을 더 많이 빼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모두부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양이라면 순두부가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요, 칼로리가 좀 낮은 편인데요.
순두부는 100g당 47kcal인 반면에 모두부는 80kcal로 약 2배쯤 많게 되죠. 그러나 단백질 함량을 비교해 보면요, 순두부는 100g당 7g 정도이고요, 모두부는 10g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전두부는요, 비질을 제거하지 않고 만든 두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질을 제거하지 않은 만큼 영양 성분의 손실도 적은 편인데요, 전두부에는 식이섬유를 비롯하여서 비타민 K 등의 함량이 좀 높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부의 영양가를 최대한 높이시려고 한다면요, 두부를 얼렸다가 녹여서 드시는 것인데요, 두부를 얼리게 되면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요, 부피가 작아지게 되고요, 단백질의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모두부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한 10g 정도가 되는데요, 얼린 두부의 경우에는요 50g 정도가 됩니다. 보통 모두부보다 약 6배 이상 단백질 함량이 증가되는 것이죠. 단백질 섭취가 목적이시라고 한다면요, 얼린 두부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전에 한번 알려주셨지만 오늘 복습하는 겸 두부 효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콩은 그냥 드시는 것보다 익혀 드셔야 하고요, 익혀서 드시기보다는 두부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등 모든 영양 성분들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부의 단백질 흡수율은 90%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시는 양이 적어도요, 효율은 엄청나게 뛰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부는 현대과학이 밝혀준 장수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하고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콩에는 단백질, 지방 함량이 높은 편인데요, 지방 중에서도 인지질인 레시틴 함량도 높은 편이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레시틴이 셀린과 콜린이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뇌의 노화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들을 통하여서 두뇌를 활성화시키고요, 알츠하이머를 예방해 주기도 합니다. 두부에는 엽산도 아주 풍부한 편인데요, 엽산하면 임산부들 생각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엽산하면은요, 신경세포나 신경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꼭 필요한 영양성분이 바로 엽산인데요, 두부에는 아스파라거스만큼 엽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두부하면 단백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릴 만큼 소고기보다도 단백질 함량이 좀 높은 편입니다. 얼린 두부의 경우에는요, 일반 두부의 6배나 많은 단백질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흡수율도 90%가 넘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탈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두부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항산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인과 암이라고 알려져 있는 자궁암과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두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